녹음을 하는 시점에 많은 언론과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지난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모든 언론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조중동과 한결의 경향, 프레시안 등 모든 언론이 대동단결해서 푸시를 했던 우리 안철수 후보. 네. 얼마나 미뤄졌으면 거의 한 일주일 만에 30여 %가 올랐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다자구도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이 순간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 조작된 그리고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양자구도가 붕괴했다는 것을 예, 저희가 여러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계속 예언을 하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시간 문제였지. 예, 시간 문제였어요. 시간 문제였고, 예.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없는 그런 외부에서 띄워준 거는 아니 언론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언론이 안철수를 띄운 지가 어느덧 2주예요. 2주. 예. 2주 동안 띄워졌지만 이제 안 되잖아. 그럼 언론은 무슨 명분을 가지고 더 이상 띄워주겠어. 네. 언론의 동력이 꺼지는 순간 안철수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침몰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 언론 도핑 테스트라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언론 약물로 한꺼번에 스팀팩 맞아가지고 한 언론 건데 중독이야, 언론 중독. 그러다가 나중에 체력 엄청 깎이게 되는 거죠. 네. 진짜 2주가 됐네. 이게 3월 25일인가 국민 경선 이제 국민의당 경선 시작할 때부터 그 숫자 별로 안 되는 거 프로테이지 가지고 70% 압승해가지고 안철수 바람 이래가지고 띄우기 시작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그 후보가 되는 그 시점에 완전 찬물 거기에다가 오히려 민주당 경선에는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안철수를 본격적으로 부스팅한 게 양자 대결 예. 앞서는 그 여론조사 조작된 네. 그런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그 여론조사 나온 이래로 이제 2주가 됐습니다. 네. 박살이 났어요. 근데. 예, 박살이 났고 권순웅 논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막 이렇게 붐업이 됐을 때 각자 소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되게 자신만만한 나는 전혀 안 놀랐어. 막 되게 재수 없었는데 그때. 맞아. 예, 결과적으로는 권 위원의 배짱이 이겼다. 네, 그리고 통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살짝 쫄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오래 못 가고 정확하게 다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판이 엎어져 있을 것이다. 저는 뭘 걱정이냐면 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고착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양상은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홍준표가 어떻게 좀 이렇게 뜯어가지 않을까, 뜯어갈 줄 눈두렁으로 알았는데. 끌고 와서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안철수가 까보니까 네.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했더라. 네. 아니 어쩜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왜 변호사들이 예. 그 의뢰인이 자기한테 거짓말을 할 때 감당이 안 되죠, 재판에서. 지금 나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예. 자기 의혹들에 대해서 캠프에서 미리 예. 대응할 수 있게 진실을 알려달라 분명히 요구를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무조건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그 언론이 안철수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부스팅을 했는데 특히 이제 여론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 발표라든지 그리고 편파적인 언론 보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여론조사도 그래서 이슈가 되지. 예. 그다음에 심지어 요 근래에는 이제 한경호 프레임이 등장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예. 나올 정도로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이 자체로 인해서 언론들이 더 이상 대놓고 안철수를 띄워주기가 힘들어진 여건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사 진짜 네. 뜬금없더라. 한경호 네.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었나? 원래부터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끊임없이 항의를 하고 저항을 하고 그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우리가 널리 공유를 하면서 인식이 널리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철수를 더 이상 지금 띄워줄 수 있는 언론 스스로의 명분이 지금 사라진. 그러니까 안철수가 띄워졌던 거는 외부 동력이란 말이에요. 언론이라는 동력이 있었는데 그 언론의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철수는 더 이상 이제는 깔아앉을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예. 네. 사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뭐 CCTV만 많이 설치되어 있어도 범죄율이 뭐 확실히 이제 감소를 한다는 뭐 그런 통계들이 많은데 여태까지는 이제 뭐 조중동은 몰라도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부터 뭐 절도운동하고 뭐 안티조선운동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긴장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한겨레나 경향 뭐 이런 분들은 긴장을 안 했을 거거든 사실. 그렇지. 우리 너무 착했잖아. 봉이지 그냥 뭐, 봉. 우리가 완전히 봉이었지 뭐 사실. 호구였고 호객님이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못 참잖아요. 더 이상 못 참고 뭐 저희 같은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움찔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경호가 그동안 사실 먹고 산 게 누구 덕분에 먹고 살았냐고 한번 예.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은 아예 그래도 같은 편. 그 조중동에 맞서 싸우는 게 그래도 한경호밖에 없는데라는 이걸로 감싸주다가 이번에 완전히 폭발을 한 뚜껑이 거예요. 열린 거고. 옛날부터 이게 어차피 있었던 문제인데 예. 이번에 확실하게 폭발을 한 거고. 야, 근데 한경호가 정신을 안 차리는 것 같아. 시민들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고 나는 개인적으로 한겨레 기자들한테 차단당했어요. 뭐 페이스북에서 패친이었는데 예. 차단당했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완전히 뭐 저기 그 언론인 쪽에서는 이제 공공의 적이 뭐 되신 것 같네요. 그 권순욱 논설위원님도 뭐 사실은 언론인 출신이에요. 예, 현직은 아니지만 전직 뭐 정치부장도 뭐 여러 번 하셨고 그랬는데 뭐 완전 이제 그쪽에서는 뭐 그런 것 같네. 아, 어찌됐든 그 예전과는 다릅니다. SNS 있고 커뮤니티 있고 팟캐스트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뭐 봉 취급, 호객 취급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 이 방송 혹시 들으시는 뭐 기자분들 그리고 또 데스크분들이 있으시면 똑똑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윤가피님 빠졌을 때 하승주 소장 모셔놓고 안철수 극딜 방송을 했는데 끝이 없네.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이 정도 하면 이제 됐겠지 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또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 벌어졌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김미경 여사 네. 보좌진에 대한 뭐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1+1 여사. 아, 제가- 모든 게 1+1이네. 개인적으로는 그 안철수 의원이 별명도 많지만 뭐 예. 간 어쩌고부터 시작해서 찰스 뭐 굉장히 별명이 많지만 저는 최근에 한 가지 별명을 더 붙여주고 싶더라고요. 뭘로요? 안깔수. 안 안 깔 깔 수가 없어. 소재도 하나하나 찰지고 계속 우리한테 먹이를 줘요. 그래서 나는 안깔수로 부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되게 독창적인 것 같다. 어디에서 못 본 것 같다. 예, 제가 방금 만들었어요. 안깔스. 대단하다. 아, 우리 깔수 후보. 깔수 후보. 깔 수가 없고 거기에 이제 김미경 여사. 뭐 보좌진 갑질 사건은 저희가 외전화했어 코너에서도 뭐 살짝 다루긴 예, 예. 했습니다만 뭐 그거를 안 들으신 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한 지점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 7시 30분에 보좌진을 갈군 거 아닙니까? 갑질이 체질화된 예. 스타일인데. 아니 그 종교가 없으신가? 기독교나 뭐 저 카톨릭 다니실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그러는 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죠. 저는 굉장히 뭔가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그 어떤? 기사를 보고. 예. 연대장 싸모, 아 연대장 사단장 싸모. 싸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꼭 굳이 남편의 영향력을 자기가 손을 대서 과시하고 싶은 그런 짜증나는 욕망 같은 게 느껴져서 참 이 사람 싸다, 값싸다, 허영기 이런 게 좀 읽혀졌어요. 이게 옛날에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 일반 기업에서도 그 저기 뭐 밑에 부하 직원. 부장 밑에 차장 과장 있으면은 부장 와이프가 뭐 차장 시켜서 과장 그 김장하러 오라고 와이프한테 그러고. 김장시키고 짜증난다. 그런 거 같은 거거든. 예. 아주 저렴한 인격의 소유자들이요, 이거는. 영혼이 이제 굉장히 비루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 너무 품위 없지 않습니까, 진짜? 예. 근데 뭐 사실 물론 이제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 아닙니까? 그러게. 예, 영부인은 단순히 뭐 그 대통령의 배우자를 넘어서 일정 부분에 뭐 의전이라던가 예산 그 딸린 그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도 붙어요. 그 부속실 부속실이 네. 붙죠. 개념으로 네. 붙기 때문에 이 영부인 문제도 물론 중요한데 이 후보 본인이 과연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어서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큰 문제다. 뭐가 문제냐라고 처음에 그랬다면서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안철수의 첫 번째 반응이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었고. 평소에 그렇게 살아온 거지. 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예. 그 다음에 아내한테 사과를 하더니 그거 혹시 무슨 뭐 옛날에 그 노무현 후보 뭐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혹시 이거 뭐 벤치마킹 예, 아닙니까? 저는 그걸 참고했다고 보는데 사실 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안철수는 지금 예. 노무현 시절에 캠페인 전략들을 많이 좀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아.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내답게 멋있게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해야지 예.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건 저는 진짜 쫄보 안철수의 그 극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핵심을 전혀 못 짚는 거야. 네, 맞아요. 노무현 후보 물론 이게 사안 자체도 달라서 안철수 후보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속된 말로 더 그냥 머대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벤치마킹 하려고 그랬으면 노무현 후보의 그때 당시 키워드는 남자다움이었거든. 그렇지. 상남자. 그게 그렇게 섹시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아줌마들이. 그것 때문에 그때 어. 특히 강남 지역 네. 그 한나라당이 강했던 강남 지역 아줌마들이 네. 노무현 쪽으로 꺾어가지고. 돌아섰다는 거 그 아니야. 프레임이 종북 프레임이 그냥 빡 하고 박살이 그렇지. 나버렸어. 예. 빨갱이 네.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는데 상남자 거꾸로 프레임으로 우와 저 만들어졌어요. 남자 멋있네 로맨티스트 하고 프레임으로. 그냥 빡 박살이 나니까 보수 언론도 그때는 손을 못 댔어.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런데 짜증나는 게 아내한테 사과를 하더니 보니까 본인도 여기 개입했어. 아내 이메일을 그 잡스러운 신부름 시키는 거 예. 아내 이메일을 포워딩해주고 예. 보좌관들한테 그런 식으로 개입한 정황이 다 나왔잖아요. 예. 근데 아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예. 그러고 나서 다시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미 사과했지 않습니까? 뭐 그러고서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제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 진짜 저도 사과합니다 하면 되잖아. 지 입으로 이제 어떤 사고의 말을 직접 하기가 싫어서 영어로 따지면은 뭐 미투, 미투, 뭐 소두아이, 네. 뭐 이딴 식으로 이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철수는 본인 스스로 있잖아. 예. 자기는 무오류의 인간이야. 무오류. 무오류, 무결점의 인간이기 때문에 사과할 일이 없는 거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존댓말 쓰면서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러면서 재수없어.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밥을 흘리는 거 이런 것도 흘려도 안 흘린 척 해야 되는 뭐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 싶어요. 제 마음도 같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확히 워딩이. 음. 근데 난 이것도 기시감이 느껴지는 게 2012년에 음. 지원 유세를 와서 또 이런 얘기가 또 짐승만도 못하다고 또 하겠지? 지원 유세를 와가지고 예. 여러분 제가 누구를 지지하시는지 아시죠? 예. 이거 이렇게 손 모으고. 손 모으고 아시죠? 아시죠? 오겐키 데스까? 이러고 이때 생각이 나. 오빠 내 꿈꿔. 막 이런. 난 진짜 안철수의 남자다운 모습을 그 그롤링 창법 외에도 좀 다른 면에서 좀 보고 싶어 정말.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사람이 덜 된 거예요. 이게 사과할 때 사과를 못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지난번에 단일화 대결을 안 하려고 회피를 하려고 자기가 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는 단일화 룰은 죽어도 거부를 하고 끝까지 그렇게 뭉개다가 결국 자기가 이제 뭐 인심 쓰는 것처럼 네네. 사퇴를 한 것도 아까 전에 권순옥 의원이 말씀하신 자기는 무오류의 인간인데 나한테 패배가 있어서 안 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양보하는 사람 인심 쓴 셈 치는 거야. 아 이게 난 그래서 안철수 안철수 씨가 네. 의원이 후보가 이번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까? 의원도 아닙니다. 사퇴했습니다. 사퇴했어? 네. 그럼 이제 안철수 후보 안철수 민간인. 과연 이번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또 워낙에 또 지 멋대로 하는 후보라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때 당이 있었나요? 이게 헷갈려. 그때는 당이 없었어요. 당은 없었고 캠프만 있었죠. 캠프만 있었죠. 네. 진심 캠프인가 뭐 그거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 당이 없었어도 그 후보 사퇴를 하는 걸 그래도 캠프의 어떤 중책을 가진 사람들과는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상의도 안 해.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사퇴해버리고 저는 이분이 기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비록 지금 국민의당의 공당의 40석에 달하는 그런 당의 후보로 뽑혔지만 정말 앞으로 지지율 더 떨어지고 홍준표 후보한테도 추월당하면 모른다고 봐요. 정말 사퇴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포스터 붙은 순서대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잠깐 그럼 뭐 그 포스터가 인상 깊었는데 잠깐 포스터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네네. 저는 그거를 보고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는데 네. 그 포스터가 공식 포스터 맞는 거죠. 이게 더미 포스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좀 일단 급하니까 시안을 제출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예. 제가 대충 포스터 뭐 납기 일정 같은 거를 좀 알고 있는데 공식 포스터가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디자인 안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예. 포스터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퍼런 그 초록색 배경에 예. 미래 이렇게 써 있고요. 예. 카피가 이게 가로띠죠, 가로띠. 네. 예, 가로띠 이걸 달고 있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죠. 국민이 이긴다. 예. 이렇게 써 있고 그게 다예요. 초딩처럼 이렇게 팔을 쫙 벌리고 있는 거 그게 다야. 그 얼굴도 굉장히 작게 나왔고 자꾸 어색하게 나왔어요. 그 사진도 보니까 그렇게 잘 나온 사진이 아니던데. 네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이것도 뭐 일종의 원가 절감인가? 그 디자인비를 아꼈잖아. 그거를. 이런 경우가 디자인을 안 있는데요. 하니까. 스튜디오 가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예. 스튜디오 갈 일정이 없을 수는 없고 예. 가서 A컷을 못 건진 케이스. 사진빨이 안 받나? 사진빨 문제가 아니라 예. 대체로 그 스튜디오의 조명이라든가 메이크업 같은 데 익숙하지 못할 경우에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예쁘게 잘 나오기가 어려워요. 안철수 후보가 딱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 토론에서 보셨잖아요. 예. 표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스냅 사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냅 사진일 때는 또 자기 표정이 나오거든요. 저 포스터에 있는 그 얼굴은 예. 그나마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아, 표정은 예. 뭐 괜찮았어요. 예, 예. 그런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 안철수 후보 측의 뭐 선거 공보물이 문제가 됐던 건 지난 총선 때도 뭐 저희가 잠깐 다뤘었지만은 그때도 이제 쪽수를 줄여서 배포를 했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쪽수란 건 페이지 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 페이지 수를 이제 다른 당보다 이제 줄여서 그렇게 작성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국민의당 그 뭐 비례대표 후보 포스터가 나오잖아요. 네네. 당 포스터가 나오는데 그때도 되게 웃겼어요. 그게 뭐 세정 뭐 그 머릿말 같은 거, 뭐 말풍선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디자인 업체나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정확한 건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예. 뭐 사실 다 죽어가는 후보. 뭐 그 우리 저 국당의 박지원 상황께서 네네. 예전에 그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지? 송장에 칼 대는 거. 예. 그래. 이미 저희가 볼 네. 때는 이제 뭐 조만간 송장이 되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칼 대진 않겠습니다. 슬로건에 대해서는 뭐 혹시 이번에 각 당 슬로건들이 나왔는데 예. 제가 이제 슬로건 평론가로서 네. 좀 코멘트를 대보면은 당연히 1번 후보는 제가 좋게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들으시는 게 객관적입니다. 당연하시겠죠. 예. 예.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두 가지를 조합형으로도 쓰고 찢어서도 씁니다. 좋네. 예, 나라를 나라답게가 우리 제가 전에 방송에서 그래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회창 후보. 이회창. 예. 예. 그 얘기도 있지만 그 선거 전략이라는 것은 코어들이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렇죠. 코어들은 뭐 선거 포스터라든가 또 사진이라든가 카피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광고가 나왔을 때 입 딱 닫고 좋다고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왜냐면 우리 대상이 아니야. 우리 어차피 한 표 찍어줄 건데 마음에 들면 2표 찍어줄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런 구도로 봐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카피가 외연을 향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나라를 나라답게는 상당히 잘 고른 카피예요. 네. 우리들 감성에 뭐 가슴이 진짜 막 뭉클하고 진짜 자유, 정의, 평화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네.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지금 없어요. 예.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없단 말입니다. 나라가 개판이라서 촛불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제발 이게 나라냐 사람들이 외쳤을 때 그 답을 해주는 아주 좋은 카피다.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카피고 또 그 세대로 따지면 조금 더 윗세대들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카피를 썼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회창 후보의 나라다운 나라와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카피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회창 후보 쪽에서 뭐 어떻게 보면 표절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좋은 카피다. 맞습니다. 왜냐?
이회창 후보가 나라다운 나라를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수 지지층에 가만 먹히는 카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이 10여 년 전에 이회창 후보 보수의 아이콘이었던 이회창 후보가 내밀었던 카피를 민주정당, 민주세력, 진보 세력의 후보가 그때는 외연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그거만큼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는 거고 네. 반대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겼던 경우는 박근혜 후보도 자기네 보수층 입맛에는 안 맞아. 아마 그 보수층들 그 얘기 들었을 때 무슨 경제 민주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네네. 시겁했겠죠.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린지 잘 알지도 못해. 그렇지. 열광도 못해. 하지만 진보한테 먹겠다는 거. 예, 그만큼 이게 확정성 있는 카피이기 때문에 저는 네. 요번에 문재인 후보 2012년의 경우에는 제가 당시에도 혹평을 했지만 요번에 카피는 정말 잘 만들었다. 잘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아니 네. 그리고 대거리가 되잖아. 음. 작년 탄핵 촛불은 진짜 보수 진보를 뛰어넘은 네. 집회였단 말이에요. 예. 그때 나온 게 이게 나라냐 말이야. 맞아요. 이게 나라냐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응답을 해준 거냐. 예.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딱 답변을 해준 거예요. 딱 답변을 해줬잖아.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이제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예.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의 비행기에 비유하면은 기장이 정신을 잃어서 지금 기절했어. 그래가지고 부기장이 지금 대충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 비행기가 어디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같은 말이라도 만약에 1번 후보부터 6번 후보까지 다 든든한 대통령을 썼다고 칩시다. 네. 근데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브랜드 이코티를 자기가 브랜드 자산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참여정부 경험이 있고 또 5년 내내 열심히 준비해 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게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답인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 민심이라든가 좀 노령층을 겨냥한 카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포스터에 보면 일자가 이번에 굉장히 재밌어요. 약간 팝아트 같이 생겼는데 일자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뭐 이게- 미술에는 좀 약해가지고. 이게 야구복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숫자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었죠. 아. 이것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예.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제일 즐겨 썼던 말이 제가 민주당의 1번 타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무슨 의미냐면 기호가 1번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지 2번 타자, 3번 타자 계속 이어져서 연쇄적으로 집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후보께서 굉장히 즐겨 사용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브랜드 자산화되어서 숫자를 야구처럼 야구 유니폼에 있는 숫자처럼 그렇게 입체감 있게 팝아트식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지층을 좀 배려를 한 그렇죠. 예, 네. 그런 카피 그거네요. 또 디자인이네요. 이제 후보가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 개인 취향도 반영됐고 아. 예. 좋네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는 뭐 오색 컬러 민주당 아이덴티티 컬러 잘 썼고요. 보면은 이 직사각형 안에 디자인에서 디자인을 되게 잘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공간을 장악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안정감 있게 면으로 딱 막아주고 1번 돌출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이제 자유롭게 하면서도 장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예. 그 2번, 3번 후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캐치프레이즈부터 한번 볼까요? 예. 지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잘했어요. 왜냐면은 예. 홍준표는 지금 외연 확장할 때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코어를 모아야지. 예, 자기 코어를 다져야 되는 뜻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만약에 보수 지지자라면은 안철수한테 살짝 마음이 쏠렸다. 전략 투표한답시고 예. 그 마음을 당길 수 있는 예. 저는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굉장히 좋고 넥타이 컬러가 역시 그 레드 컬러로 되어 있고 배경 컬러도 레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표를 확실히 다지겠다. 전략적으로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한 거네. 네, 확실하게 아주 잘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자기 정체성 맞는 네. 그 사람들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예. 나한테 오세요. 뭐 이런 네네, 메시지인 것 같네. 사실 그 홍준표 후보의 이번 대선의 실질적인 목표는 뭐 대역전을 해서 문재인 후보를 이긴다 이거보다는 의미 있는 득표. 의미 있는 득표를 해서 본전치기. 예, 본전치기를 해서 향후에 자신이 이제 제1야당의 네. 구심점이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목표로 보면은 뭐 상당히 훌륭한 캐치프레이즈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2번이라는 거. 그렇죠. 예. 2번을 강조해야 돼. 예, 2번 이 포스터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옆에 3번 후보 네, 슬로건 3번 뭐죠? 국민이 이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기겠네. 핵심 키워드로 미래라는 핵심 키워드를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략이 좀 잘 안 보여요. 음. 왜 국민이 이긴다가
안 좋은 캐치프레이즈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예. 아마 국민의당 거기서 가져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사실 저는 이 캐치프레이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하지만 이 캐치프레이즈를 문재인이 썼다면은 정말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국민 지지로 그 기득권 세력과 맞서서 정당 개혁 해나가고 힘들고 두드려 맞고 온 언론이 박살을 날 때도 국민이 계속 지지해준 힘으로 버텨서 뭐 10만 당원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지율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국민이 지켜주면 이긴다라는 게 하나의 드라마, 스토리텔링화 되잖아요. 근데 안철수가 보수 언론의 펌프질을 받으면서 그리고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조갑제 지지 받으면서 국민이 이긴다 그러면 허무하죠.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가 되고 매칭이 안 되지. 예. 방금 반장님이 말씀하셨잖아. 국민이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야? 문재인이 이기는 거가 되잖아. 그렇죠. 여기 엄청난 미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선거 운동 해주는 건가? 사실상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저는 10%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사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번 대선을 보더라도 약간씩 이게 매칭이 되는 그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긴다.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은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시 평화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김대중이잖아요. 네. 대중은 김대중, 맞아. 평민은 평민당. 맞아. 그거 정말 이렇게 잘했었지. 예, 이렇게 저기 일종의 언어 유희를 쓴 건데 졌어요. 어찌됐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 윤가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민당 당원들은 열광을 할 수 있죠. 우리 당 이름이랑 똑같은 캐치프레이즈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당원들은 뭐 좋아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이제 확장력이 없다는 거죠. 국민이 누구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거 당장. 예, 그게 이제 명확한 타겟팅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번 그 안철수 후보 포스터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당명이 없네 포스터에.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당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한 두세 배 되잖아요. 현재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당명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사례가 2002년에 있었잖아요. 노무현 후보 포스터나 광고에는 민주당 로고가 안 나왔어요. 나와도 아주 작게 나오거나 국민 후보 당명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 자체를 놓고 비열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당연히 후보가 당보다 지지율이 높을 경우에는 당명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2002년에는 저는 국민 후보라는 말에 세뇌가 돼가지고 맞다 민주당 후단에 또 막 있고 그랬잖아. 그래서 노무현이 민주당 후보였지 이렇게 할 정도로 잘 성공적으로 먹혔던 캠페인이면은 지금 문제는 그래 국민의당 후보 아닌 척 해봐라. 근데 박지원이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략은 안 먹힐 수가 없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지원 뒤에 상황 다 보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래? 결국은 이제 뭐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후보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정치 행보를 걸어왔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제 어울리는 후보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이게 옷발이 안 받으면 뭐 의자에 앉았는데 뭐 발이 바닥에 안 닿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똑똑해. 맞아 맞는 그러니까 말이야. 제품을 홍보할 때도 제품이 후지면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마케팅 쏟아붓고 해도 안 돼. 트루스가 중요합니다. 트루스가. 최소한의 그 제품 본질적인 경쟁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거기에 이제 언론 펌프질, 마케팅 이런 거 더 띄펴가지고 더 띄울 수 있는 거거든. 정치 광고가 개떡 같은 광고가 왜 많이 나오냐면은 다들 자기 객관화를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얼마나 논두렁 깡패 같은 놈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자긴 다 영웅이고 히어로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리얼리티랑 안 맞는 옷들을 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자기 스스로 과대평가를 하니까. 자기 객관화들 합시다. 그런 그래야 거기서 전략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잘하고 있는 게 잘하고 홍준표 있어요. 후보는 본인이 논두렁 깡패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걸 숨기지 않잖아. 예, 숨기지 않고 딱 그대로 나가니까 이게 이제 뭐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그 선전을 못 하고 있지만 향후 꽤 오를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요번 방송에서는 사실 뭐 안철수 후보한테 뭐 또 극딜을 한다기보단 일종의 이제 심하이를 치는 차원으로서 관뚜껑 박는. 관뚜껑에 이제 못 박는 차원으로서 이제 정리를 하는 에피소드인데
뭐 옛말에 그런 격언 있잖아요.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기세가 꺼지고 있는 안철수가 뭐 혹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뭐 보면은 뭐 안철수 후보나 국당 측에서는 뭐 스탠딩 토론 뭐 이런 거에 되게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이던데. 네. 그러니까 악재가 이게 뭐- 너무 많아. 예, 이게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스탠딩 토론하면 안철수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야,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해봐. 스탠딩 토론 이 논란 자체가 예. 참 솔직히 말해서 수준이 낮고 예. 수준이 낮은데 아니 히말라야를 3번인가 4번 갔다 온 특전사 출신 문재인이 더 잘 버티겠어. 그 뭐 어디 사진도 있더만 어디가 쓰러져-가지고. 아니, 안철수는 뭐 쓰러졌더만. 아니 사격장에서 이빨 실실 보이면은 그거 그냥 죽습니다. 그거. 그거는 이거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예. 김남훈이랑 어떤 취객이랑 말싸움이 붙었어. 근데 이 취객이 말싸움으로 안 되네? 야, 이 새끼야, 힘으로 하자. 주먹으로 하자. 이런 케이스죠. 스탠딩 토론 논란은 예. 그냥 너무 어처구니 없는 수준 낮은 거라 가지고 뭐 이미 뭐 하기로 했으니까 예. 하는데 아이씨 하라 그래. 예. 뭐 끝장 토론이고 뭐고 근데 다 이게 받아주면 되는데 네티즌들이 정말 골 때리는 기사를 하나 찾았어요. 어떤 기사? 안철수가 2013년에 보궐선거 때 예. 유세차에 오르다가 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나 진짜. 뭐 대략 이제 뭐 스탠딩 토론을 해보면 알겠지만 네. 뭔가 이렇게 뭐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뭐 다리를 베베 꼬다가 베베 꼬다가 예. 짝다리도 한번 짚었다가 한번 짚었다가 아니 난 이왕 하는 김에 네. 스탠딩 토론하고 끝장 토론을 붙여가지고 네. 끝장 좋지. 스탠딩 끝장 스탠딩으로 좋지. 끝장 토론을 한번 하는 거 어떠냐? 라스트 스탠딩 매치네. 괜찮네. 라스트맨 스탠딩 매치. 죽을 싸우는 거야. 그러면 아마 안철수는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네. 서 있는 게 아마 목표가 될 걸? 저는 그래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아예 철봉에 매달린 상태로 토론을 하거나 러닝머신으로 뛰면서 토론을 하거나 이 얘기를 썼더니 댓글들이 재밌는 게 되게 많이 붙었어요. 예. 트래킹 토론하자, 밤샘 토론하자, 아니면 아예 스튜디오를 히말라야 정상에 특설 스튜디오를 세워놓고 거기에 거기서- 올라와서 토론을 하자. 올라와야 토론을 할 수 있는 대신 정해진 시간까지 와야 돼. 와야지. 아니면 토론 못해. 거야. 아유 진짜 뭐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 우리 후보도 뭐 같이 고생스러우니까 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은 못 하겠는데 진짜 까불고도 있어. 상대를 보고 장난하고 덤벼야지. 있어. 나 진짜. 특전사를 아니- 갔다 왔는데 특전사 수중 폭파에서 압도적으로 1위 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논란에서 국민의당이 예. 논평을 내서 예. 문재인 후보의 뭐 건강 문제를 또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아, 저녁까지 건강에 맡아도 문제가 있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마치 거부했다는 듯이. 이거 거부한 게 아니고 예. 실무자가 룰 미팅 협상 과정에서 끝장 토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비효율적이라고. 아니 뭐 그냥 그 효율성 없고 그거 미국에서 양자 토론할 때 뭐 예. 그렇게 좀 비주얼 괜찮고 해가지고 한 거지 예. 어쩌고 그냥 지나간 건데 마치 거부한 것처럼 언플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하라고. 나는 그거 하나도 야. 유감 없어. 이 부분에서 예. 국민의당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선거 출마했을 때 이미 그때 고령이었어. 네, 맞습니다.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73세였어요. 예. 네. 만 73세. 네. 그때 그 신한국당 이쪽에서 보수파에서 김대중 대통령 그 건강 문제를 자꾸 공격을 했었다고. 네. 근데 그 공격이 어? 정말 아팠어. 그래. 사실 진짜로 마음도 아프고 그래. 왜냐면- 아픈 공격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또 그때 그 암살 그런 거 해가지고 암살 그 기도 때문에 관이 고관절이 당하셨고. 이제 그래서 안 지팡이 좋으셔가지고. 짚고 다녔지. 예. 이미 사실 70세 넘었으니까 고령이지. 예. 아니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그놈들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님 밑에 잠시 있었던 놈들 아니야. 잠시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박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비서실장이었고. 근데 어떡하냐. 박지원도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박지원 지금 74살이야. 그러게 차기 대통령 차기 하고 싶다. 하면은 거의 참. 80세 되는 거 정리 아니야? 못하는 예. 놈들. 진짜. 그러니까 자기한테 되돌아갈 그런 부메랑 되돌아갈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멍청한 거 아니야, 멍청한 거. 놈들. 그분들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DJ한테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걔네들은 당사에 김대중 대통령 사진도 없잖아요. 맞아요. 사진도 예. 없지. 김대중 대통령 사진이랑 동상은 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는 기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예.
국민의당의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에서 두 분 사진을 다 놔야 되나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님 사진만 놔야 되나 하고 토론이 벌어지다가 예. 에이 몰라 우리 둘 다 안 놔.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1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이제 아는 기자한테 취재를 부탁했는데 알았어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볼게 하고 딱 갔다가 보니까 진짜 없는 거야. 없는 걸 보고 이 기자님께서 화가 엄청난 거야. 자기도 모르게 취재하다 말고 화가 엄청나서 이 기사로 그걸 써버렸어. 아, 기사 썼구나. 예,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사주한 건가요? 이런 게 네거티브지. 그렇지. 하여튼 뭐 뿌리가 없는 정당, 뿌리가 없는 후보 이건 뭐 그냥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거. 예, 그거에 이제 최근 붕괴되고 있는 양자구도에 양자구도란 이제 없습니다. 예. 이젠 양자구도는 원래 없는 것이고 예. 양강구도는 있었고 예. 이제는 양강구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예, 일강 이중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예, 저희가 볼 때는 뭐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소원 덜 더럽히고 한 다음 주 방송부터는 이제 포지티브 하고요. 정말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투표율 제고 운동입니다. 예. 예. 너무 이겼다고 안심하고 투표 안 가고 하지 않도록 일단 이 상태로 우리 다들 투표할 수 있도록 예.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경선 때도 압도적 승리를 이야기했지만 예. 본선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네네. 그 압도적인라고 말할 수 있는 수치는 최소 55% 이상. 예. 예? 그 정도 투표율로 이겨야 국정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네. 수 있는 가능하지 동력을 않겠습니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절박하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야 이제 어찌됐든 우리는 집권을 하고 나면 여소야대입니다 당장. 네. 예, 뭐 그 이후에 뭐 연정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치권에서 신경 쓸 일이고 예,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무한 지지를 보내주는 단독으로는 것밖에. 지금 현재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모자라는 국회 의석을 국민 지지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네네. 예. 참고로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미리 했는데 선거 전에 예. 당신은 투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67%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실제로는 63%가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약속을 잘 지킨 거죠. 국민들이. 18대에서는 79.9%가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75.8%가 참여했습니다. 두 번 다 한 4% 네, 4% 편차가 차이가 있네. 납니다. 예. 이번에는 어떠냐? 82.8%가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대충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한 78% 정도. 네네. 그래, 나는 이게 촛불 민심이 예. 살아있다고 예.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이 민심이 그 얄팍한 정치 공학이라든지 그리고 언론의 그 인위적인 특정 후보 띄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촛불 민심이 후들겨 팰 거다. 예. 네. 그거 믿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선거 목표는 더 이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 얼마나 압도적으로 크게 이기느냐. 압도적 민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무서운 거죠. 힘을 보여줘야 되고 그 슬램덩크 만화 슬램덩크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해남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도내에서 절대 강자. 있지. 거기에서 프랭카드로 쫙 펼쳐놓는 게 절대 승리. 아하, 예. 네. 이 정도의 민심을 보여줘야 이 언론이 됐든 야당 앞으로 야당이 되겠죠.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도 뭐 당분간 야당이에요. 이 그렇지. 민심을 보여줘야 함부로 그렇지. 우습게 못 봅니다. 야당들이 예. 의석수 가지고 예. 장난질 치는 거 횡포를 이거를 못 부리게. 민심으로 두들겨 잡아야 된다고요. 예. 예. 그러려면 45% 택도 없어. 50%도 모자라. 음. 최소 55% 이상은 얻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강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박근혜 탄핵도 봐. 국회 의석수로는 불가능한 거였잖아 원래. 예. 그 진짜 불가능한 중요한 거를 말씀이세요. 민심으로 밀어붙여가지고 80% 관철시켜낸 이상 거야. 탄핵 찬성하니까. 그러니까 국회 의석수 가지고 장난 못 치게 예. 압도적 민심을 보여줘야 된다. 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에서 뭐 거의 한 30여 석 정도 뭐 이탈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찌됐든 뭐 저희가 지난 뭐 한 1, 2주 정도 좀 상당히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그런 시간들 보내셨는데, 우리가 같은 한 팀으로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맞서 싸운 결과
지금 이 순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동안 뭐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이제는 남은 한 3주 정도 남았죠. 네,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3주 정도 동안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짜내서 승리를 그것도 이제 큰 승리를 거두는 길이 남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 얘기 한 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예, 지지자들이요. 예, 샤이해지지 말자. 목소리를 더 높여라.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요. 예, 예, 저 같은 얘기 덧붙일게요, 그냥. 뭐, 문슬람, 뭐, 달레반, 이런, 마타도어에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설령 앞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마타도어는 앞으로 계속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우리 정신무장 해가지고, 예, 그런 거에 기죽지 말고, 우리 하던 대로 계속 합시다. 네, 씩씩하게. 예. 지금까지 본격 문재인 55% 박스권 만들기를 위한 방송 권갑장의 정치 신세계 하필 또 50화였습니다. 예, 50화 방송으로 50% 이상, 55%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 만들어 보자는 뭐 그런 취지의 방송을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재밌고 감동적이고 또 날카로운 분석 이런 것들 가지고 청취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 화이팅!